안녕하세요. 소다만 베이킹의 서우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달걀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컨텐츠는 예전에 한번 찍어서 편집도 어느 정도 다 했었는데 우리 머랭이가 야근을 하고 있는 저희들에게 시위를 한다고 쿡쿡 뭔가를 찔렀는데 그게 바로 외장하드였어요.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외장하드가 박살이 나고 영상이 모두 다 증발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걀을 가지고 어떤 비교를 해볼 거냐면 제노아즈는 원래 달걀로 만들잖아요. 이 제노아즈를 가지고 달걀만 가지고 제노아즈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달걀의 절반을 노른자로 모두 다 대체해서 많은 양의 노른자가 들어갔을 때의 제노아즈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반절을 흰자로 모두 대체했을 때 제노아즈가 어떻게 다르게 나올지에 대한 실험이에요. 제노아즈에서 노른자와 흰자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세 가지로 제노아즈 구워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계란의 배합으로 구워낸 제노아즈 구워가지고 와봤어요. 제일 높고 퐁신퐁신하게 나온 이 제노아즈가 전란을 가지고 만든 제노아즈고요. 높이감은 살짝 낮은 듯 보이지만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약간 조금 단단한 느낌으로 나온 이 가운데 제노아즈가 노른자를 많이 섞은 제노아즈고요. 가장 높이가 낮게 나온 제노아즈는 흰자가 반절 들어간 이 제노아즈입니다. 좀 오래전이긴 하지만 달걀에 대한 재료학개론 영상을 더듬어 보시면 흰자가 가장 기포성이 좋고 노른자가 조금 섞인 계란이 그 다음 기포성이 좋고 그 다음 노른자가 지방 성분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기포성이 가장 적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이론으로만 생각해 본다면 흰자가 많이 들어간 이 제노아즈가 가장 높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의외로 흰자가 많이 들어간 제노아즈가 가장 낮게 나왔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네요. 이건 반죽을 할 때부터 흰자가 가장 높이가 안 나오겠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오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거품을 완성했을 때는 묵직한 느낌은 전혀 없고 굉장히 가볍고 큰 기공들이 많이 잡혀 있었고요. 너무나 가벼운 거품 때문에 가루도 제대로 섞이지 않아서 조금 많이 주걱질을 해야 가루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크게 잡힌 기포는 쉽게 꺼지고 또 많이 섞을수록 많이 꺼지기 때문에 무게감이 없는 흰자의 거품은 주걱질을 할 때마다 쉽게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나온 겁니다. 단순히 기포성이 좋다고 해서 그 기포성을 가진 흰자가 무조건 잘 부풀 거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오히려 노른자가 많이 섞인 제노아즈는요, 거품을 낼 때부터 굉장히 묵직하게 안정감 있는 거품으로 완성이 됐고요. 최종 거품의 상태가 조금만 더 올라갔다면 오히려 제노아즈와 비슷하게 아니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볼륨감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은 윗면에 기포가 좀 꺼지는 그런 자국들? 그런 것들이 노른자가 훨씬 더 안정적인 기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덜 보이는 거, 그리고 흰자보다 노른자가 탄력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윗면을 부풀리지 못하고 부푸는 만큼 윗면이 깨져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 반죽의 특징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볼륨감이나 색상 이런 것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이 나왔습니다. 사실 제누아즈를 만들 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기 위해서 노른자를 계란의 일부를 대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근데 계란에 반절이나 들어가는데도 이렇게 잘 나왔다는 건 저도 굉장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커팅을 해보고 내상을 좀 살펴본 후에 시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를 때도 가장 퐁신퐁신하게 나온 전란 제누아즈가 제일 칼이 부드럽게 들어갔고요. 노른자 제누아즈는 촉촉한 느낌이 드는데 약간 묵직했어요. 묵직한 느낌으로 칼이 들어가는 느낌. 하지만 탱글탱글한 느낌은 안 들었는데 흰자도 좀 묵직했는데 묵직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탱글한 느낌이 칼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탱글탱글했습니다. 흰자의 느낌이죠. 흰자, 왜 익었을 때의 흰자를 생각해 보면 계란 후라이 먹을 때 아니면 삶은 계란을 먹을 때의 흰자의 질감을 생각해 보면 좀 탱글탱글 하잖아요. 그 질감이 좀 칼에서도 느껴질 정도로 탱글거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게 색깔이죠. 확실히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 노른자 제누아즈는 정말 노랗게 이렇게 노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노랗게 나왔고 전라는 그 중간 그리고 흰자가 많이 들어간 제누아즈는 진짜 하얗게 나왔어요. 이건 뭐 재료의 색깔이 그대로 제품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 중요한 건 질감이겠죠. 이 내상을 보시면 전란을 사용한 제누아즈는 노른자를 많이 넣은 제누아즈보다 기공이 조금 더 크고 그만큼 조금 더 보들보들하게 이렇게 좀 퐁신퐁신하게 나올 수 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른자는 확실히 기공이 너무 작고 조밀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한 느낌으로 완성이 됐어요. 부드러운 것과 단단한 느낌은 조금 다르거든요. 이렇게 단면을 만져봤을 때는 조금 단단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흰자는 탄탄해요. 단단하고 탄탄하고 탱글거리고 이게 확 느껴져요. 부드럽고 얘는 되게 부드러워. 단단하고 탱글탄탄하고 그게 딱 느껴집니다. 흰자는 질감도 기포를 올릴 때는 기공이 굉장히 크고 큼직큼직했는데 막상 딱 나왔을 때의 질감은 지난번 설탕 양에 따른 제누아즈 비교 영상에서처럼 설탕량이 적게 들어간 제누아즈 굉장히 기공이 잘 났지만 최종적으로 이렇게 묵직한 상태로 나왔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영상 참고해보세요. 어쨌건 계란을 올릴 때는 기공이 크게 잡혔지만 최종적으로 그 거품들이 많이 꺼졌기 때문에 제품에서는 그 기공이 큰 것이 드러나지 않고 기포가 꺼져서 볼륨감이 낮게 나와서 묵직한 느낌으로 나왔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이 만져본 질감과 식감과 맛이 어우러지는지 한번 시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본 제누아즈. 기본 제누아즈는 뭐 워낙 제가 영상 할 때마다 많이 먹어봐가지고 두두둑 잘 끊겼고요. 음, 적당한 계란의 풍미, 적당한 당도, 부드러운 질감. 맛있습니다. 음. 우선 이 맛과 질감을 입력해 놓고 다음 노른자. 음. 뜯어질 때도 묵직한데 탄탄하진 않아요.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좀 부드럽게 흐르륵 하고 뜯어지는 느낌. 음. 음. 계란의 풍미가 엄청 많이 납니다. 와, 맛있어요. 약간 조금 더 카스테라 같아요. 왜 카스테라가 제누아즈보다 노른자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
더 풍미가 좋고 카스테라 같습니다. 그리고 노른자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박력분이랑 만나서 글루텐을 많이 내지 못하거든요. 수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글루텐이 많이 안 생기고 노른자의 이 부드러운 질감이 합쳐져서 훨씬 더 부드러운 식감으로 완성이 됐어요. 단단한 느낌은 있지만 식감으로는 단단한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노른자의 풍미가 진짜 맛있는데? 얘는 그냥 카스테라예요. 훨씬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맛있어. 그냥 제누아즈보다 훨씬 맛있어요. 와. 자, 그럼 흰자 먹어보지 않아도 뭔가 느낌이 와요. 탱글. 찢어질 때도 탄력이 탱글하고 있네요. 색깔도 하얗고. 음. 와, 식감까지 이렇게 탱글탱글하네요. 약간 탄력이 질겅질겅 느껴집니다. 그리고 맛이 없어요. 계란에서 맛과 풍미를 담당하는 건 노른자거든요. 그러니까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 제누아즈가 훨씬 맛있고 풍부한데 당연히 흰자가 많이 들어간 제누아즈는 좀 맛이 비어 있겠죠. 딱 그래요. 식감도 너무 탱탱해서 그렇게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뭐 맛이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니까 흰자를 많이 넣는 제누아즈는 조금 정말 특수하게 나는 이런 식감을 원해가 아니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누아즈를 만들 때 노른자를 이렇게 풍부하고 농후한 노른자의 향 그리고 글루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노른자의 특성 때문에 이렇게 반량까지는 아니어도 소량 대체를 하기도 하는 것을 왜 그런지 너무 잘 알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노른자가 많이 들어간 제누아즈는 요거 자체만 먹을 때는 정말 맛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강한 풍미 때문에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다른 재료와 섞였을 때 어떻게 될지는 제품에 따라서 고려를 해봐야 될 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생크림 케이크를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약간의 노른자를 좀 추가하거나 아니면 노른자가 추가되지 않은 전란을 사용하는 게 오히려 깔끔한 케이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조금 더 농후하고 풍부한 그리고 조금 더 묵직한 케이크를 만들고 싶으시다면 노른자를 좀 많이 추가해서 제누아즈를 구워도 충분히 잘 뽑아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흰자만 쓰는 거는 뭐 다크와즈나 뭐 마카롱 그리고 또 휘낭시에 이런 것에만 쓰는 것을 권장합니다. 가장 맛이 없었다. 가장 볼륨감도 안 나왔다. 가장 단점이 많았다. 라는 것까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이론과 실전이 결합했을 때 또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또 한 번 공부하고 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즐겁네요.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칠게요. 사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